안녕하세요. 기억을 잇는 안내자, 기억원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자연의 품으로 보내드리려는 그 소중한 마음 잘 지켜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차분하게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세요. 내가 떠나면 공기 맑은 산에 뿌려다오. 이런 유언을 남기시기도 하죠. 고인의 소중한 뜻을 그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이 바람을 제대로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약속이 있답니다. 혹시 산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분도 아니면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이 산골이라는 장례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산골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네, 산골은 말 그대로 화장을 마친 고인의 유골, 그러니까 아주 곱게 간 골분을 산이나 강, 바다 같은 자연에 뿌려드리는 장례 방식을 말해요. 고인을 다시 자연의 일부로 온전히 되돌려 보낸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보통 산골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고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남은 가족들이 묘지를 계속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고인을 보내드리는 그 자연이 아무 곳이나 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만 그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고인이 생전에 그렇도록 좋아했던 바로 그 산에 뿌려드리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 소중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규정들이 그냥 못하게 막는 어떤 제약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고인을 평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거죠.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환경보호 때문이에요. 골분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뿌려지면 초양이나 수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등산로나 공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례 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고인의 마지막 유언이었는데요. 하는 그 마음 너무나 소중하고 애틋하죠.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 법이나 사회적인 약속을 그냥 넘어설 수는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오히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는 것이 고인을 더 평안하게 해드리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합법적이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고인을 모실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부터 그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유택동산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그냥 화장시설 안에 마련된 공동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공간에서 모든 절차가 법과 환경 규정에 딱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바다에 모시는 해양장이에요. 바다장례라고도 하죠. 이건 특정 조건에서만 합법인데요.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바다에서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해안선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해요. 그래서 개인이 그냥 배를 빌려서 아무 바다에나 뿌리는 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꼭 지정된 구역에서 운영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자연장입니다. 아마 수목장이나 잔디장이라는 말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연장은요, 유골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지정된 나무나 잔디 아래 땅을 30cm 이상 파서 그 안에 곱게 모시는 방식입니다. 뿌리는 산골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산골은 골분은 땅 위나 바다에 뿌리는 행위, 그리고 자연장은 골분을 땅 속에 묻어서 안치하는 행위.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 차이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고 해도 절대로
절대로 골분을 뿌려서는 안 되는 장소들을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 정상이나 등산로 같은 곳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시작되는 강이나 상수원 보호구역도 절대 안 되고요. 의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내 땅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건데요. 심지어 내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 땅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고인을 위해서라도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남겨진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고인을 그리워할 수 있는 장소를 남겨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산골로 고인을 보내드리고 나면 막상 그리울 때 찾아갈 곳이 없어서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하는 그 막연함이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무겁게 누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의 좌표를 하나 만들어 두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작은 표식을 남길 수 있는 자연장지를 선택하시거나 만약 해양장을 하셨다면 업체에 부탁해서 그 위치의 정확한 GPS 좌표를 꼭 기록해 두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 그곳을 향해서 혹은 그 좌표를 보면서 그리운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려보내드리되 기억까지 흩어지게 할 필요는 없다. 고인은 자연의 품으로 편안히 보내드리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기억이 머물 곳까지 흩어지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좌표를 남겨두는 것, 이게 바로 남은 이들을 위한 정말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인의 마지막 여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적으로도 떳떳하고 또 아름다울 때 비로소 고인도 그리고 남겨진 우리도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고인의 유언을 존중하는 마음과 법과 환경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걸 함께 지키는 선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푸른 숲과 넓은 바다로 돌아가신 고인은요, 주변의 모든 자연을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물면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실 거예요.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